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돈셰퍼가 이제 9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90회 기념으로 최근에 이제 가장 떠오르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해외 부동산,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90회 특집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의 이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에 기사로 기사화됐던 겁니다. LA의 50평 단독주택 10억 원 선이다. 미국 부동산 투자 겁낼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 이제 투자 사례가 나오고 그동안에 투자해왔던 누적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체가 누구냐면 네오집스, 교포시장에 뜨고 있는 그런 플랫폼 이제 부동산 기업입니다. 어태수 대표님이 또 기사에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접 어태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네오집스의 어태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미국에서 이제 또 어려운 발걸음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기사를 보고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투자 누적 금액이 뭐 1조 한 3천억, 4천억 이렇게 넘고 있거든요. 이 수치에 놀랐고 최근에 이제 그만큼 한국에서 국내에 계신 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네.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네오집스 소개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 현재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보고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제 그러면 금액 투자 금액별로 이제 뭐 아파트다, 상가다, 커머셜이다 이렇게 실제 투자 성공한 사례와 또 뭐 실패 사례까지 이제 좀 알아보고 어떤 준비를 그러면 우리가 해 가야 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네오집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돈셰프 90회 특집으로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국 부동산 플랫폼 네오집스를 운영 중인 어태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편하고 더욱더 쉽고 그리고 매매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릴까라는 그 고민에서 이제 네오집스라는 이제 플랫폼이 마련이 됐고요. 네. 주로 한국에서는 이제 은행, 증권사, 또 이제 해외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는 이제 이주공사 분들이 저희 이제 주요 고객분들이세요. 그래서 미국 하면은 굉장히 또 어렵고 또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어떤 분과 어떻게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보면은 이제 우량주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량주만 투자하듯이 저희 플랫폼에는 이제 가격 상승폭이 높고 거래량이 많고 또 학군이 좋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좋은 곳들만 모아놓은 종합 플랫폼입니다. 정말 미국이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텐데 네. 정말 그 데이터를 그렇게 플랫폼에 이제 넣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 소개도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한국에서 또 군대 생활까지 ROTC 40기로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메리츠 화재 이제 자산 운용팀에서 이제 자산 운용 업무를 하다가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이 유학생분들도 많아지고 또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 이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이민 지금 8년 차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 연결되는 게 꼭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제 플랫폼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리면은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또 24시간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부동산을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 플랫폼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업무 영역이 이제 플랫폼 베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네. 주로 저희 업무 영역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 그건 이제 주택, 이제 레지덴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제 커머셜 부분도 있고, 이건 직접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미국에 지금 이제 주재원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주재원분들의 레지덴셜에 대한 렌트,
그리고 또 이민 오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제 취업 이민보다는 이제 투자 이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투자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잡을 구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또 미국에서 뭔가 또 인컴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컴이 나올 수 있는 또 부동산을 저희가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민 오시는 분들 또 주재원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커머스 시장 또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웨어하우스, 네. 창고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지금 또 이제 조지아 쪽 같은 경우는 음. 이제 SK 배터리 그리고 이제 현대차, 삼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벤더 회사들도 웨어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창고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조지아 쪽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쪽도 그렇고 또 이제 댈러스 오스틴 쪽도 그렇고 또 창고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매매 그리고 이제 리스 컨트랙을 또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제가 또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이제 미국 진출 방향 또 미국에서 어떻게 현지화 마케팅 할지를 이제 세미나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분들도 이제 미국을 진출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에 오셔서 이제 거주할 것도 필요하시지만 미국에서 또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오피스가 네, 그렇죠. 오피스가 필요해서 그런 오피스에 대한 이제 리스하고 또 매매까지 한국에서 미국 관련된 부동산이랑 연결된 것들은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매매뿐만 아니라 렌트, 뭐 리스트 다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웨어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이 규모가 좀 큰 거고 뭐 미국 가보면 요즘 이제 뭐 스토리지 퍼실리티를 가지고 맞습니다. 창고 뭐 이게 개인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창고도 많이 이제 활발하게 네, 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네오칩스의 이제 이게 실적을 아까 이제 기사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몇 년이 짧은 기간 동안 1조 3천억, 4천억 정도의 지금 실적을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네, 아직 뭐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는데 네. 주로 이제 한국에 계신 은행 증권사의 이제 프라이빗 뱅커분들 그리고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팀에 계셨던 분들이 기존의 고객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미국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관리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또 고객을 소개시켜 주시고 또 고객분들이 또 다른 고객분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또 좋은 성과가 나왔고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거의 오프라인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또 고객분들을 미국에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일이 이제 주된 영역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서 아마도 현재 실적보다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은 더욱더 가파른 성장세를 저희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그 성장은 단순히 국내 부동산 세제 정책이 좀 타이트해지고 네. 그래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 부동산을 좀 치덕해 볼까? 단순히 뭐 이런 생각을 떠나가지고 어떤 그 네오집스의 그런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네오집스가 이제 플랫폼 형태로 지금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특별한 이런 기술력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오집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 기술력 이전에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저희 이제 성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 성과 안에 저희가 딜이 클로징한 매매가 진행된 건수로 하면은 약 한 125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1250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약 3만 건 정도의 컨설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보다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실패 사례에서는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미국 현지에서 이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고객분들이 마음의 또 변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실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 사례들을 성공 사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플랫폼에 담아야 될까? 근데 플랫폼에 또 담아야 될 게 저희 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말 능력자신 저희 이제 개발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애텀사라고 하는 그 애럼사가 예. 미국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도 미국의 수많은 프로테크 회사들이 있는데 네오집스가 우리는 100이라는 데이터를 주는데 정말 30, 40의 데이터만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보여준다. 왜 그러니? 라고 저희한테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의 답은 뭐냐면은 지금 정보의 홍수잖아요. 예.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정말
돈이 되고 우량하고 고객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안전한 부동산만 우리가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보여주자 하다 보니 100이라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30이라는 데이터만 보여드려도 충분하다. 하지만 미국의 전 지역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한국 분들, 중국 분들,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시는 지역이 딱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그 지역을 조금 더 뎁스 있게, 조금 더 깊이 고객분들한테 보여주자라는 컨셉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 플랫폼을 보신 고객분들의 반응은 그럼 네오집스에는 좋은 부동산들만 올려놨으니 이 중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중간 이상은 부동산 투자를 한 거네 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원하는 바가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네오집스에는 정말 좋은 매물들, 관리하기 쉬운 매물들, 우량한 매물들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지역을 미리 이제 셀렉션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좋은 매물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맞습니다. 성급한 질문, 뭐 나중에 뒤에 내용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성급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미국 내에 있는 이미 한국인들, 네,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분들 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지금 그 내국인들도 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아까 이제 3만 건 컨설팅 중에 1,250건이 이제 성사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1,250건 중에 론 없이 현금으로 그냥 자기 그 다 구매하신 분하고 네. 론을 일으키신 분하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굳이 비율로 따지자 그러면은 한 20% 정도는 캐시로, 현금으로 다 구입을 네. 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론을 받으셨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네. 기존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고객분들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텍스 베네핏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대부분은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대출도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100만 불이다 라고 하시면은 20만 불, 약 20%만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를 다 대출을 받으시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약 60%에서 70% 대출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출 금리가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 한 50% 내외, 네, 이 정도로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도 뭐 그 정도 비율이면 그래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 나올 거니까 네.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네오집스의 기술력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학군이라는 게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미국도 그렇습니까?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뭐 아이비리거도 네. 보내고 싶고 또 좋은 네, 학교에서 또 엘레멘터리부터 시작해서 미들, 하이 다 이제 좋은 곳을 이제 보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A 지역이다, 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다 하면은 딱 특정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 중에서도 저희는 어디를 지금 타겟팅을 했냐? 하이스쿨, 고등학교. 네.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가 좋은 곳들은 엘리멘터리도 좋고 미들스쿨도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이제 좋은 대학으로 어떻게 또 진학이 되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공립학교 중에 네. 괜찮은 고등학교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바운더리를 저희가 정합니다. 이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은 이 학교에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학군이 좋은 곳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네. 가격이 하락할 때 덜 하락하는 그리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학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 근데 미국에서 학군이 좋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오래됐어요. 네. 1950년, 1960년. 근데 오래된 집을 저희가 사드리게 되면은 관리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네. 뭐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 전통적인 학군의 오래된 집이지만 그 집들 중에서 저희가 저희 또 기술력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리노베이션이 되고 업그레이드 된 집들만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학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집은 분명히 1950년, 60년에 지었는데 집들을 보면은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거의 새집 같은 수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만족하시고 또 학군이 좋아서 임차 수요가 많은데
또 집도 깔끔하니까 더욱더 임차인들이 이런 집들을 또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이제 서비스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실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객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저희가 아까 그 실패 사례 중에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구입해준 에이전트 분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세요. 네. 관리를 잘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감동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근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시는 에이전트를 만나게 되면은 내 부동산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네. 그냥 단순히 테넌트한테 임차인한테 렌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집을 혹시라도 험하게 썼는지, 그리고 지금 컨셉이 예를 들어서 화이트 톤이다. 그리고 뭐 키친 같은 경우는 뭐 아일랜드 테이블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대해서 밸류를 업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리얼터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세요.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를 좀 평균화시키자. 근데 그 평균화시킨 것을 좀 상향으로 평균화시키자. 고객분들의 집이 밸류가 업이 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제 네오집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으면은 미국의 텍스 신경을 많이 못 쓰세요. 그럼 텍스 시즌이 되면은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알럿을 보내드립니다. 고객님 12월 10일까지 텍스 납부하셔야 됩니다. 텍스 납부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께서는 해외에 있어도 나 텍스 시즌이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의 렌트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고객분의 계좌에서 렌트비가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라고 또 알럿을 보내드리고, 혹시 제 시간에 렌트비가 안 들어오면은 임차인한테 저희가 또 노티스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큰 이슈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의 계좌를 뭐 바꿨는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아직 안 해놨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테넌트 분한테도 한 2, 3일 전에 저희가 노티스를 해주고 렌트비 5일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일날 렌트비가 안 들어오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알럿을 테넌트한테 보내드리고, 또 임대인한테도 같이 또 알려드려요. 지금 테넌트가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미국 부동산이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네. 하고 싶어도 이제 잊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 시키게 되면은 잊지 않고 고객분들한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아주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부동산 이렇게 서류 작성,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두세 장이면 네, 그렇죠. 부동산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또 노하우가 있습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두세 장이면 계약서가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을 하고 나서도 뭔가 좀 이슈가 생길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주인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새로 구입하신 분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동산 프로세스가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번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다시 매매를 하기까지 6년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매매 서류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세요. 네. 왜냐면 6년, 8년 전에 거래됐던 걸 어떻게 다 그렇죠. 기억을 하시겠어요. 네네. 하물며 해외에 계신 분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서류에 대한 프로세스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리얼터 분들은 매일 보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것을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면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오케이, 나는 당신에게 집을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희 플랫폼에서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딱 보면서 이날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날은 또 이걸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집 최종 점검, 그럼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최종 점검에는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다 저희가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프로세스를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리얼터 분들께서는 이제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양쪽의 시간, 고객분들과 또 리얼터 분들의 시간을 두 분 다 세이브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 거래가 복잡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다는 게 저희의 이제 차별화입니다. 에스크로 오픈부터 종료까지 보통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네, 한 달에서 조금 더 걸리면 한 45일까지 걸리고요. 네. 또 커머셜, 이렇게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은 경우는 뭐 2개월, 3개월 더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하고 이게 너무 다른 부분이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술력 이제 잘 들었고요. 이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뭐 환율도 올라가고 미국도 부동산 우리나라처럼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현재 현황하고 전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수치들 이렇게 봐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유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 네. 해외에 달러로 이제 송금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뭐 최근 이틀 사이에 조금 조정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400원대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 때 이제 정규 분포 배우잖아요. 예. 그럼 거의 최근 10년 내에서 정규 분포에서 지금 벗어난 네.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1,300원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지금 1,440원,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1,420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달러가 높을 때 해외 부동산 투자 저는 지금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대출 금리가 높다. 저는 그건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금리가 낮아지면은 리파이낸시 대출을 다시 받으면 되는데 환율은 지금 1,400원대에 산다? 그거는 손해를 보고 이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소나기는 또 피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미국 부동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라임 금리, 그러니까 단기간에 조정해주는 금리도 많이 올랐고, 또 제가 이제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왜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를 보냐? 저희가 이제 집을 살려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네. 대출 금리가 이 10년짜리 국고채 금리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낮다가 요즘에 들려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대출 이자까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물론 아직 뭐 서브프라임 이전 수준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현재는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미국 내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30, 40%가 이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조금 내려가지 않는 한, 또 해외에서는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항상 인덱스를 하나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KB은행에서 보여주는 KB 시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이제 정하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P 케이스 실러 인덱스라는 게 미국의 주요 도시에 판매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인덱스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미국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지금 이렇게 하락했구나. 이거를 저는 꼭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본인이 좀 직접 찾아보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LA 쪽을 좀 보고 싶다. 그럼 LA만 따로 검색이 가능하고, 텍사스다. 그럼 텍사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민하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이 케이스 실러 인덱스를 직접 좀 검색해 보시면은 스터디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아마 미국 시장을 보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브프라임 때 한창 그 직전 때 인덱스로는 거의 한 185 정도. 그런데 현재는 305.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높아졌으니 이제는 미국 부동산 하락할 때.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오르면은 반드시 하락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조정기라는 거는 항상 있어야지 그게 더
저는 이제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부동산이 이 서브프라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튼튼해져 있어요. 지금 이 인덱스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 2년, 2019년, 20년, 21년에는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 집을 사기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집 가격이 더 올라갔고, 원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연체율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죠. 올라가죠. 이 연체율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오히려 연체율은 이 서브프라임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래프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코비드 19 때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아졌죠. 네. 왜 그러냐? 금리가 낮았을 때 사람들이 다 리파이낸싱, 낮은 금리로 다 갈아탔어요. 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갈아탔으니까 예전에 서브프라임처럼 금리가 막 높아진다고 연체율이 이제 발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는 제가 다운페이, 제 돈이 들이지 않고 제 돈이 0, 제로여도 은행들에서 이제 100%,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밸류가 올라가니까 그냥 은행들이 계속 대출을 해줬던 거죠. 지금은 미니멈 20%, 또 30%, 40%는 제가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대출을 받고, 또 대출 금리도 낮을 때는 30년 고정이 2.5%, 15년 고정은 뭐 1.5에서 1.75%. 이렇게 낮은 금리로 받아놨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연체가 뭐 발생할 이유가 그렇구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네. 이 올라간 게 뭔가 버블이고 뭔가 곧 하락해야 될 시그널은 솔직히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당분간 높은 상태, 또 환율이 높은 상태는 해외 투자도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기는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리파이낸싱 언급하셨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환 대출이죠. 네, 맞습니다. 갈아타고 네네. 갖고. 근데 이제 대환하려면 항상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높은 편이거든. 네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1, 2년 후에 돈이 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 이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는 상품을 대출 상품으로 정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해도 한 3년 후에 돈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대출 상품은 이제 3, 2, 1이에요. 1년 안에 상환을 하면은 페널티가 대출 금액의 3%, 2년 이내는 2%, 그리고 3년 이내 상환을 하면은 1%. 그래서 이제 페널티가 3, 2, 1 그렇게 구조가 되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돈이 들어올 게 있다, 캐시가 생길 것 같다, 1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 그러면은 차라리 처음에 대출 상품을 조금 더 금리를 높여서 대출 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택하시는 게 또 팁입니다. 네, 중요한 조절이 있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총 대출 연체율이다. 이것도 뭐 거의 뭐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같은 됩니다. 맥락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 수요와 공급, 캘리포니아 지역이네. 네네. 네, 보시면은 부동산의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크게 이제 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두 번째는 금리, 네. 세 번째 해외에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제 환율,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지금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원래는 2030년까지 약 한 100만 유닛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100만 유닛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브프라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집을 짓는 빌더들이 네. 집을 안 지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착공을 못 하다 보니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현재는 100만 유닛이 아닌 200만 유닛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는데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목재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멈추겠죠.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 지금 또 주택을 짓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네. 또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이 200만 유닛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은 그 숫자보다 더 큰 부분이 부족할 테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한국처럼 뭐 LH공사 등으로 정부 주도로 뭐 공급을 하지 않느나 미국은 근데 대부분 이제 민간이 하다 보니까 네. 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 부동산 가격은 길게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부동산 이제 그 유망 지역이 뭐 물론 지역별로 워낙 뭐 땅덩이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 지역을 뭐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랑 뭐 미팅을 하거나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네. 어떤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세요? 라고 저는 여쭤봐요.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결과는 완전히 또 달라져요. 네. 저는 유학생 자녀가 있어서 그 유학생 자녀한테 매달 뭐 분기마다 이 달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집을 사서 렌트비를 받으면은 달러로 유학자금, 생활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목적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이민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차피 이민 갈 거기 때문에 미리 미국 부동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미국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1가구 1주택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세금이 이제 붙는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중과세가.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 미국은 뭐 중과세 되는 것도 없고 종부세라는 개념도 없고 이게 1주택이든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던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요즘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에 미국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방법이 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네. 본인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유학생을 하셨던 곳이 이제 좋다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제 조지아 지역에 한국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학군 때문에 얼바인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뉴욕에 투자를 하고 싶다. 굉장히 다양하신데 그 니즈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뉴욕도 굉장히 넓고요. 얼바인도 굉장히 넓고 네. 뭐 애틀란타도 굉장히 넓어요.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은 그 지역을 최대한 좀 좁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다, 뭐 조지아다 하면은 조지아에 뭐 예전에 가셨던 분들은 이제 코리아타운에 있는 이제 뭐 둘루스 지역, 네. 또 요즘 인기 있는 뭐 스와니, 또 뭐 존스크릭, 그러니까 각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는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그것을 좁혀드리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을 최소화시켜 드리는 거, 생각을 줄여드리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질문 제가 몇 가지 할게요. 그러면 한국인이 많이 사는 미국 부동산의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한 7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가 가장 많으세요. 아, 예. 네. 7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면은 이제 아까 대출이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50% 정도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금리가 높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대출을 조금 더 적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원화로 한 5억 이상 정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부동산을 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그게 이제 중부 지역, 이제 텍사스 지역, 뭐 댈러스, 오스틴, 뭐 휴스턴, 그리고 뭐 애틀란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 자체가 거의 한 40만 불에서 60만 불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지역도 선정을 해드리는데 가장 많은 금액대는 거의 한 7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은 해외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또 질문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게 이제 뭐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셔도 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아파트에 투자해야 될지, 상가에 투자해야 될지, 뭐 토지에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고민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뭐 한국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인구 유입이 많은 곳,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군이 좋은 곳들, 커뮤니티가 좋은 곳들, 뭐 이런 곳들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곳 위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객분들이 많이 들었던 지역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는 곳에 수익이 높다라고 이제 투자를 이제 하시기보다는 네. 좀 아는 지역에 해외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곳을 저는 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게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보통 한 5, 60% 정도? 그거는 이제 커머셜 같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커머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내외가 나오고요. 네. 이제 레지덴셜 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많게 나오는 것은 한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 네오집스가 미국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떠오르는 강자라고 이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 대출 쪽에 대해서는 이제 로닝 A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각 은행의 금리를 네.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출 모집인 분들께서 각 은행의 또 이제 보험사의 그 대출 금리를 이제 네. 비교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자동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클릭을 할 때마다 가장 낮은 금리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AI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또 정확하고 또 네. 낮은 금리로 가져오다 보니 그래서 이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 로닝 AI 네. 확인하시면은 이제 아 내가 미국에서 이 정도 금리로 이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기술력까지도 이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곳은 저희가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랑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왜냐면 미국의 부동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는 항상 금융,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서비스를 저희 네오집스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네, 또 로닝 AI에서도 같이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오집스 정말 이게 미국 부동산 투자를 활발하게 이끌고 있는 네오집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현재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더욱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투자한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도 잠깐 또 언급이 될 거고요. 금액대별로 성공한 투자 사례 이런 것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어터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